화창한 봄날 아침, 서울 외곽의 한 조용한 묘지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섭니다. 차에서 내린 노부부의 모습이 보이는데 남자는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었고 여자는 소박한 검은색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세월이 새긴 주름과 함께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죠. 강도연 회장은 아내 윤정희의 손을 꼭 잡고 천천히 묘지를 향해 걸어갑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주변에는 개나리꽃이 노랗게 피어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은 여전히 겨울처럼 차갑고 쓸쓸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찾아오는 이 길이지만 오면 올수록 가슴은 더 무겁게만 느껴졌죠. 여보, 천천히 가요. 돌부리에 넘어지면 안 되니까. 윤정희가 남편의 팔을 살며시 잡으며 말했습니다. 강도연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를 바라봤죠. 결혼한 지도 벌써 40여 년이 훌쩍 넘었지만 이 여자만큼은 언제나 자신의 버팀목이었습니다. 특히 막내 아들을 잃고 난 후에는 더욱 그랬죠. 두 사람은 묘지 중턱쯤에 자리한 깨끗한 묘 앞에 섰습니다. 묘비에는 고 강지훈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윤정희는 가져온 국화꽃을 조심스럽게 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하얀 국화꽃이 봄볕을 받아 더욱 순백처럼 빛났습니다. 지훈아, 엄마 왔다. 아빠도 같이 왔어. 윤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도연 회장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함께 묘비를 바라봤죠.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그날은 장맛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고속도로 위에서 갑자기 한 대의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뒤따르던 차들이 연쇄적으로 충돌했죠. 20대가 넘는 차량이 뒤엉킨 대형 사고였습니다. 그 참혹한 현장에서 막내 아들 강지훈은 자신의 차에서 빠져나온 뒤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다시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한 사람만 더 구해야 해.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강지훈은 그렇게 외치며 연기가 피어오르는 차량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젊은 여성을 겨우 밖으로 밀어낸 순간 차량이 폭발했죠. 그 자리에서 강지훈은 목숨을 잃었고 그가 마지막으로 구한 여성만이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강도연 회장은 그날 밤 병원에서 아들의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온몸이 화상을 입은 아들의 모습을 보며 그는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평생을 차갑고 냉정한 기업인으로 살아온 그였지만 아들 앞에서는 그저 무력한 아버지일 뿐이었죠. 내가 이렇게 키우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날 밤 강도연 회장은 자책했습니다. 막내 아들 강지훈은 어릴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큰아들 강태준이 욕심이 많고 계산적인 성격이었다면 지훈이는 착하고 올곧았죠.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이었고 늘 옳은 일을 하려고 애썼습니다. 아버지, 사람이 먼저고 돈은 나중이에요. 강지훈은 생전에 아버지에게 자주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강도연 회장은 그럴 때마다 쓴웃음을 지었죠. 재벌 기업을 일으키고 키워온 자신에게는 너무나 낯선 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들이 옳았습니다. 아들은 진정한 영웅이었고 자신은 그저 돈을 쫓아 살아온 속물에 불과했죠. 윤정희가 무릎을 꿇고 앉아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손끝으로 아들의 이름을 한 글자 한 글자 따라가며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훈아, 너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 너무 착해서 엄마는 항상 걱정했단다. 세상이 너를 이용할까봐, 너가 다칠까봐. 강도연 회장도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 남 앞에서 무릎을 꿇어본 적 없는 그였지만 아들 앞에서만큼은 기꺼이 고개를 숙일 수 있었습니다. 지훈아, 아빠가 미안하다.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너를 더 이해해주지 못해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국화꽃 향기를 실어 날랐고 멀리서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화로운 봄날이었지만 이 노부부의 마음만큼은 결코 평화롭지 않았죠. 그날 그 여인이라도 살아서 다행이지. 윤정이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강도연 회장은 아내를 돌아봤습니다. 윤정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원망이나 미움이 아닌 안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구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살았다는 게 그게 위로가 돼요. 우리 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니까. 강도연 회장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여자는 정말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생각할 수 있다니 자신은 도저히 그럴 수 없었는데 말이죠. 당신 말이 맞소. 지훈이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한 거요.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아들의 삶이 의미가 있었던 거요. 두 사람은 다시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묘비를 비추고 있었고 그 모습이 마치 지훈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강도연 회장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바람이 한 번 더 불어왔고 국화꽃잎이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강도연 회장과 윤정이는 한참을 그렇게 묘 앞에 앉아 아들을 그리워했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이 슬픔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죠. 강도연 회장과 윤정이가 묘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어린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는데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에 두 사람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마워요, 아저씨. 맑고 청명한 목소리였습니다. 강도연 회장은 눈을 들어 소리가 들려오는 쪽을 바라봤습니다. 묘지 입구 쪽에서 세 명의 아이가 손을 잡고 걸어오고 있었죠. 아이들은 모두 비슷한 키에 비슷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새쌍둥이인 것 같았습니다. 윤정이도 아이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팔을 살짝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저기 아이들이. 응, 나도 봤소.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뒤로 물러섰습니다. 혹시 다른 묘를 찾아온 사람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아이들이 걸어오는 방향이 바로 강지훈의 묘를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아이들 뒤로 한 여성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30줄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는데 옷차림이 무척 소박했습니다. 낡은 점퍼에 색이 바랜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국화 한 다발을 들고 있었죠. 새 아이는 강지훈의 묘 앞에 정확히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나란히 무릎을 꿇고 앉아 작은 손을 모아 절을 했습니다. 5살 정도밖에 안 돼 보이는 아이들이 꾸벅꾸벅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무척 귀여웠지만 동시에 경건했습니다. 고마워요, 아저씨. 우리를 살려주셔서 고마워요. 아이들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강도연 회장과 윤정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살려주다니 무슨 말일까요? 이 어린아이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뒤따라온 여성이 아이들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국화꽃을 묘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여성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강도연 회장은 아내를 돌아봤습니다. 윤정이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죠.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강도연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성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급히 눈물을 닦으며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비틀거렸습니다. 누구십니까? 여긴 제 아들 묘입니다. 강도연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 여성과 아이들이 자신의 아들과 관련이 있다는 예감이 말이죠. 여성은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무릎을 꿇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혹시 강지훈 씨의 부모님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아버지 강도연이고 이쪽은 어머니 윤정희입니다. 윤정희가 여성에게 다가가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여성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희생 덕분에 저와 제 아이들이 살아 있습니다. 여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도연 회장과 윤정희는 동시에 숨을 멈췄습니다. 희생이라는 단어, 살아있다는 말, 그리고 이 세 아이들. 모든 것이 한순간에 연결됐습니다. 혹시 당신이 윤정희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이름은 이수진입니다. 5년 전 그 사고에서 강지훈 씨께서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강도연 회장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윤정희가 남편을 부축했지만 그녀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우리 지훈이가 마지막으로 구한. 네, 맞습니다. 이수진이라는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차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연기가 들어오고 불이 번지기 시작했죠. 저는 포기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차문을 열고 저를 끌어냈습니다. 이수진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끊어질 듯 했습니다. 저를 밖으로 밀어내시면서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요, 꼭 살아요라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제가 땅에 쓰러진 순간 차가 폭발했습니다. 윤정희가 입을 막고 흐느꼈습니다. 강도연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금까지 사고 현장에 대한 보고서를 여러 번 읽었지만 직접 살아남은 사람의 입에서 듣는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새 아이가 엄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은 큰 눈망울로 노부부를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가 왜 울어요? 작은 여자아이가 물었습니다. 윤정희는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그리고는 아이의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가 기쁘고 슬퍼서 그래. 너희들이 살아있어서 기쁘고 우리 아들이 없어서 슬퍼서. 이수진이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하리나, 하준아, 하연아. 이분들께 인사드려라. 이분들이 너희를 살려주신 그분의 부모님이시단다. 새 아이는 다시 고개를 숙여 절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린이에요. 저는 하준이요. 저는 하연이에요. 아이들의 목소리는 맑고 밝았습니다. 강도연 회장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들이 살아있다는 것,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것이 아들의 희생을 증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그날 이후 어떻게 지냈습니까? 강도연 회장이 물었습니다. 이수진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날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큰 부상은 없었지만 정신적 충격이 컸습니다. 한참을 병원에 있었죠. 하지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목숨 걸고 살려주셨으니까요. 윤정희가 이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들은 그때 저는 임신 석 달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뱃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의 말에 윤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강도연 회장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네, 강지훈 씨께서 목숨 걸고 지켜주신 생명입니다. 제가 살아서 이 아이들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날이 되면 아이들을 데리고 이곳에 옵니다. 은인께 감사 인사를 드리러요. 강도연 회장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한 명의 여성만 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4명의 생명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우리는 천사 아저씨가 지켜준 거래요. 하준이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윤정이는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의 체온이 따뜻하게 전해졌습니다. 그래, 맞아. 천사 아저씨가 너희를 지켜준 거야. 우리 지훈이가 너희를 지켜준 거란다. 강도연 회장은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새겨진 그 묘비가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슬픔의 상징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의 증거로 보였습니다. 이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은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해지고 색이 발해 있었지만 소중하게 보관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강도연 회장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그날 아침에 찍은 마지막 사진입니다. 강도연 회장이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이수진과 그녀의 배를 다정하게 가리키고 있는 강지훈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정이도 남편 곁으로 다가와 사진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무슨... 강도연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수진은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잠깐 쉬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에 혼자 앉아 계신 분이 있었죠. 그분이 바로 강지훈 씨였습니다. 이수진의 목소리는 과거를 회상하듯 조용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다가 갑자기 속이 메스꺼워서 화장실로 급히 갔습니다. 입덧이 심했거든요. 돌아왔더니 그분이 따뜻한 꿀물을 사다 놓으셨더라고요. 임산부는 카페인을 피하는 게 좋다면서요. 윤정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게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항상 주변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던 따뜻한 아이였죠. 그렇게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쌍둥이를 임신했다고 말씀드렸더니 무척 기뻐하시더라고요. 축하한다고 건강하게 낳으라고 하시면서 그러다가 사진을 한 장 찍어주셨습니다. 기념으로 남기라고요. 이수진은 사진을 다시 받아들고 소중히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시 차를 타고 가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이 하나도 안 보일 정도였죠. 그리고 갑자기 앞차가 미끄러지면서 이수진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강도연 회장이 그녀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천천히 말해도 됩니다. 차들이 연달아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제 차도 뒤에서 들이받쳤고 저는 그 충격에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차 안에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았고 앞 유리는 금이 가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그날의 공포를 떠올리는지 온몸을 떨었습니다. 새 아이가 엄마 곁으로 바짝 붙어 섰습니다. 저는 배를 감싸쥐고 울기만 했습니다. 아기들아 미안해. 엄마가 너희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렇게 계속 울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저를 끌어냈습니다. 강도연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힘을 주었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휴게소에서 만났던 그분이었습니다. 강지훈 씨였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는데도 저를 끌어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기를 지켜야죠. 꼭 살아야 해요라고. 이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저를 안전한 곳까지 끌고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사고 현장으로 뛰어가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구하러요. 저는 그분을 붙잡았어야 했습니다. 안 된다고, 위험하다고 말렸어야 했는데, 저는 그저 배를 안고 주저앉아 있기만 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윤정이가 이수진을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지훈이는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당신과 아기들을 구한 것, 다른 사람들을 구하러 간 것, 그 모든 게 지훈이의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때문에, 아닙니다. 당신 때문이 아니라 지훈이 자신의 의지였습니다. 강도연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아들의 죽음을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고 싶어 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의 탓으로, 도로 관리의 탓으로, 심지어는 하늘의 탓으로 돌리고 싶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누구의 강요도 받지 않고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는 걸 말이죠. 할인이가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천사 아저씨가 우리를 지켜줬대요. 하준이도 다가와 말했습니다. 우리 셋이 엄마 뱃속에 있었대요. 그래서 천사 아저씨가 우리 넷을 다 구해준 거래요. 하연이가 해맑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우리 아빠는 하늘에 있어요. 별이 됐대요. 밤마다 우리를 지켜본대요. 그 말에 강도연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강하게 살아온 남자가 수많은 어려움 앞에서도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았던 남자가 이 작은 아이들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지훈아, 지훈아. 강도연 회장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습니다. 윤정이도 남편 곁에 무릎을 꿇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수진도 아이들과 함께 울었습니다. 묘지는 한동안 그들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새 아이는 어른들이 우는 모습을 보며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할인이가 조심스럽게 할아버지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천사 아저씨가 슬퍼해요. 그 말에 강도연 회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눈은 맑고 순수했습니다. 그 눈을 보자 강도연 회장은 조금씩 마음이 진정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 맞다. 지훈이가 슬퍼하겠구나. 강도연 회장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의 체온이 가슴으로 전해졌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온기였습니다. 아들이 목숨을 걸고 지킨 생명의 온기였습니다. 윤정이도 하준이와 하연이를 안았습니다. 새 아이는 할머니 품에 안겨 조용히 있었습니다. 지훈아, 고맙다. 윤정이가 묘비를 향해 속삭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귀한 선물을 남겨줘서 고맙다. 이 아이들이 살아있어서, 이 아이들이 웃고 있어서 엄마는 이제 조금은 위로가 될 것 같아. 이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너무 실례를 했습니다. 그냥 인사만 드리고 가려고 했는데. 아닙니다. 강도연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들이 와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봄바람이 다시 한번 불어왔습니다. 묘 앞에 국화꽃이 흔들렸고 그 모습이 마치 지훈이가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강도연 회장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지훈아, 내가 지킨 생명들이다. 이렇게 건강하게 밝게 자라고 있단다. 아빠가 이 아이들을 지켜볼게. 내가 목숨 걸고 구한 생명들을 아빠가 잘 돌볼게. 강도연 회장은 마음속으로 아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가슴속에 응어리처럼 박혀있던 슬픔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은 떠났지만 아들이 남긴 것은 여전히 이곳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강도연 회장과 윤정이는 이수진과 새쌍둥이들을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차를 마시며 안부를 물었는데 점점 그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어느새 거의 매주 만나는 사이가 되었죠. 강도연 회장은 이수진의 형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없이 홀로 새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아버지는 사고가 나기 몇 달 전에 떠났다고 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고 도망친 무책임한 남자였죠. 그래서 이수진은 혼자 새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었습니다. 힘들지 않습니까? 강도연 회장이 물었을 때 이수진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힘들죠. 하지만 이 아이들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분이 목숨 걸고 지켜주신 생명인데 제가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수진은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청소 일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있는 동안 쉴 틈 없이 일했죠. 그러면서도 아이들 앞에서는 항상 밝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윤정이는 이수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젊은 여성이 얼마나 고생하며 살고 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도와줘야겠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오. 강도연 회장은 이수진에게 일자리를 제안했습니다. 도연그룹 계열사 중 하나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이수진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감사하지만 저는 제 힘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미 목숨을 구해주신 것만으로도 큰 빚을 졌는데 더 이상 신세를 질 수는 없어요. 그녀의 자존심을 강도연 회장은 존중했습니다. 대신 아이들의 교육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좋은 어린이집에 보내고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기로 했죠. 이수진은 처음에는 그것조차 거절했지만 윤정이가 설득했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살린 아이들이잖아요. 우리가 손자 손녀를 돌보는 게 뭐가 이상해요? 그냥 우리 마음 편하게 해주세요. 그 말에 이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들은 점점 강도연 회장 부부에게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할인이가 윤정이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윤정이는 아이를 안아 올리며 뺨에 뽀뽀를 했습니다. 우리 할인이 오늘도 예쁘네. 할아버지, 이거 봐요. 하준이가 그림을 그려왔다며 강도연 회장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림에는 하늘에 떠 있는 별 하나와 그 아래 웃고 있는 새 아이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천사 아저씨예요.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봐요. 강도연 회장은 그림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참았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참 잘 그렸구나. 할아버지가 소중히 간직할게. 하연이는 윤정의 곁에 앉아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조르곤 했습니다. 윤정이는 돋보기를 쓰고 천천히 책을 읽어줬습니다. 아이는 할머니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행복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들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이수진과 아이들은 강도연 회장 부부의 집을 자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넓은 정원이 있는 저택에서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놀았습니다. 윤정이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고 강도연 회장은 아이들과 함께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이 잠든 후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윤정이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지훈이의 마지막 선물이네요. 강도연 회장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윤정이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선물을 남겨주고 갔어요.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지훈이가 생각나지만 더 이상 슬프지만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강도연 회장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지훈이가 살려낸 생명을 우리가 지키자. 그의 목소리는 결연했습니다. 지훈이가 목숨 걸고 구한 이 아이들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주자. 그게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요. 윤정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두 사람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훈아, 아빠, 엄마가 내가 지킨 생명들을 잘 돌볼게. 걱정하지 마. 강도연 회장은 마음속으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강도연 회장 부부는 더욱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이수진이 일하는 동안 아이들을 맡아 돌봐주기도 했습니다. 윤정이는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고 강도연 회장은 정원에서 함께 놀아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나비 봐요. 할인이가 손가락으로 노란 나비를 가리켰습니다. 강도연 회장은 아이와 함께 나비를 따라가며 웃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행복이 자신에게 다시 올 줄은 몰랐습니다. 회사 임원들은 회장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냉정하고 엄격하기만 했던 회장이 요즘은 한결 부드러워졌다고 했습니다. 회의 중에도 가끔 미소를 짓곤 했죠. 비서는 회장의 책상 위에 놓인 아이들 사진을 보며 그 이유를 짐작했습니다. 이수진도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지쳐 보였는데 요즘은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아이들도 더욱 밝아졌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생긴 아이들은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오늘 할아버지가 그네 태워줬어요.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만들어줬어요. 우리 내일도 갈 거예요? 아이들의 제잘거림에 이수진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강도연 회장 부부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들 덕분에 아이들이 행복해졌고 자신도 삶의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어느 주말 강도연 회장 부부는 이수진과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아이들은 처음 가보는 놀이공원에 신이 나서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할아버지, 저거 타요. 할머니, 같이 가요. 아이들의 손을 잡고 놀이기구를 타는 노부부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이 봐도 흐뭇했습니다. 이수진은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지훈 씨,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하늘에 있는 은인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해가 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이들은 피곤한지 차 안에서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강도연 회장은 백미러로 뒷좌석의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롭게 잠든 아이들의 얼굴은 천사 같았습니다. 여보, 이 아이들을 보면 지훈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알 것 같아요. 윤정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생명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니까요. 이 아이들의 웃음, 이 아이들의 숨결, 그 모든 게 기적이에요. 강도연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떠났지만 아들이 남긴 것들은 여전히 이곳에서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는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강도연 회장의 큰아들 강태주는 최근 아버지의 행동이 못마땅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아버지와 어머니가 낯선 여자와 아이들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비서를 통해 그 여자가 막내 동생 지훈이 사고 때
구한 사람이라는 걸 들었지만 그래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 하나 죽었다고 이제 거지 같은 여자까지 끌어들이시나? 강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비서에게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는 도연그룹의 상무이사로 회사 경영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늙어가면서 조만간 회장 자리는 자신의 것이 될 거라 확신했는데 최근 아버지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아 신경이 쓰였습니다. 아버지가 쓸데없는 곳에 돈을 쓰시면 안 되는데 말이야. 회사 돈이 내 돈이나 마찬가지인데. 강태준은 언제나 회사의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여겼습니다. 동생 지훈이 살아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지훈이가 회사 일에 관심을 보일 때마다 견제했고 아버지가 지훈이를 칭찬할 때면 질투심에 불탔죠. 주말 강태준은 부모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거실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어머니 윤정이가 새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고 아버지 강도연 회장은 아이들과 함께 블록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초라한 옷차림의 젊은 여성이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죠. 저게 뭐하는 꼴이야. 강태준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도연그룹 회장이 남의 자식들이나 돌보고 앉아 있다니 꼴불견이었습니다. 아버지. 강태준이 일부러 큰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강도연 회장은 고개를 들어 아들을 봤습니다. 왔나? 마침 잘 됐다. 인사해라. 이분이 이수진 씨고 이 아이들이 하린이, 하준이, 하연이다. 인사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아버지, 잠깐 서재로 오시죠. 강태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강도연 회장은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으며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일 보고 올게. 조금만 기다려. 서재 문이 닫히자 강태준은 참았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무슨 생각이십니까? 왜 그런 여자를 가족처럼 챙기십니까? 그런 여자라니? 말을 조심해라. 강도연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수진 씨는 지훈이가 목숨 걸고 구한 사람이다. 그리고 저 아이들은 지훈이가 지켜준 생명이고. 그래서요?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지훈이가 착해 빠져서 남 구하다 죽은 건데 아버지까지 그 꼴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강태준은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다 압니다. 회장님께서 정체도 모르는 여자와 아이들한테 돈을 퍼주신다고요. 주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건 내 사적인 돈이다. 회사 돈이 아니야. 회장님 재산이면 결국 회사 재산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다 제 몫 아닙니까? 강태준의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강도연 회장은 실망스러운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속물인 줄 몰랐다. 속물이요? 저는 현실적인 겁니다. 아버지가 너무 감상에 젖어 계신 거죠. 지훈이는 죽었습니다. 죽은 놈 때문에 산 사람이 고생할 필요 없어요. 입 조심해. 내 동생이다. 강도연 회장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하지만 강태준은 비웃기만 했습니다. 동생이었죠. 과거형입니다. 이제 없는 사람 붙들고 계시지 말고 살아있는 저를 좀 챙겨주십시오. 강태준은 그렇게 말하고 서재를 나가려다 멈춰 섰습니다. 뭔가 신경 쓰이는 게 있었습니다. 아까 본 새쌍둥이 중하준이라는 아이의 얼굴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설마 강태준의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저 아이들이 지훈이의 자식이 아닐까? 그렇다면 저 여자는 지훈이와 어떤 관계였던 걸까? 만약 그렇다면 저 아이들이 재산 상속권을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혹시 저 아이들이 지훈이 자식이라도 됩니까? 강태준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강도연 회장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헛소리냐? 수진 씨와 지훈이는
사고 당일 처음 만났다. 그게 사실입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니. 나가라. 당장 나가. 강도연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강태준은 코웃음을 치며 서재를 나갔습니다. 거실을 지나며 이수진과 아이들을 흘끗 봤지만 인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강태준은 자신의 비서를 불렀습니다. 이수진이라는 여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무엇을 알아보면 될까요? 모든 것. 과거 경력, 남자 관계, 특히 우리 막내와 정말 아무 관계도 없었는지 확인해. 그리고 저 아이들의 친부가 누군지도 알아봐. 알겠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가문을 노리는 건 아닌지 확실히 확인해. 필요하면 사람 써서라도 뭔가 약점을 찾아내. 비서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불법적인 방법까지? 뭐든 상관없어. 저 여자를 아버지 곁에서 떼어놓아야 해. 내 재산에 손 뻗치는 거 그냥 둘 수 없어. 강태준의 눈에는 탐욕과 질투가 가득했습니다. 동생이 죽고 나서 모든 재산이 자신의 것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방해물이 생긴 것 같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비서가 조사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수진 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사고 전에는 중소기업에서 격리 일을 했고요. 막내 도련님과는 사고 당일 휴게소에서 처음 만났다는 게 확실합니다. 증거는 여러 목격자 진술과 휴게소 CCTV 기록이 있습니다. 강태준은 혀를 찼습니다. 그럼 저 아이들은? 새쌍둥이의 생물학적 아버지는 따로 있습니다. 김민수라는 남자인데 이수진 씨가 임신 사실을 알리자 도망갔다고 합니다. 현재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젠장. 강태준은 실망했습니다. 뭔가 약점을 잡아서 저 여자를 아버지 곁에서 떼어낼 생각이었는데 깨끗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조사해. 뭔가 있을 거야.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어. 비서가 조사를 계속하던 중 예상치 못한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5년 전 사고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비서는 긴장한 표정으로 강태준을 찾아왔습니다. 상무님, 이수진 씨와는 관련 없는 내용인데 보고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비서가 내민 서류에는 사고 조사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사고 차량 중 한 대의 브레이크에서 조작 흔적이 발견됨. 해당 부품은 정호산업에서 납품한 것으로 확인됨. 정호산업은 당시 부품 결함을 은폐하고 납품을 계속함. 강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호산업은 도연그룹의 협력업체였고 당시 그 업체를 관리하던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이 서류는 어디서 나온 거야? 회사 내부 감사팀에서 재조사를 하던 중 발견했습니다. 곧 회장님께 보고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강태준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맞았습니다. 정호산업이 불량 부품을 납품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업체에서 받는 리베이트가 상당했기 때문에 눈 감아줬습니다. 품질 검사 서류도 조작해서 통과시켰죠. 이 서류를 없애버려. 하지만 상무님, 없애라니까. 당장. 강태준이 소리쳤습니다. 비서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미 감사팀장이 복사본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야? 당시 상무님께서 정호산업으로부터 받은 금액 내역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강태준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자신이 돈을 받고 불량 부품 납품을 묵인했다는 것, 그 부품 때문에 대형 사고가 났다는 것, 그 사고로 동생이 죽었다는 것.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강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애초에 지훈이가 남 구하겠다고 나서지 않았으면 죽지도 않았어. 자기가 착한 척 하다가 죽은 거잖아. 그게 내 탓이야?
비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태준은 계속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부품 결함이 뭐 어때서? 그런 건 어디에나 있어. 하필 그날 비가 와서 그런 거지. 날씨 탓이야, 날씨 탓. 상무님, 아버지가 문제야. 회사 관리를 제대로 안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어? 난 그저 회사 이익을 위해 일한 것뿐이야. 강태준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걸 남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동생 탓, 날씨 탓, 아버지 탓. 상무님,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태준은 눈을 번뜩였습니다. 처리? 당연히 막아야지. 이게 아버지 귀에 들어가면 나는 끝이야. 재산 상속은 물론이고 회사에서도 쫓겨날 거야. 하지만 감사팀장이 이미 감사팀장을 매수해.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입을 막아. 만약 안 된다면요? 강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협박이든 뭐든 어떻게든 이 문제를 묻어버려야 해. 강태준에게는 반성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자신의 탐욕이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그 중에는 자신의 동생도 있었다는 사실에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직 자신의 재산과 지위를 지키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저 이수진이라는 여자도 계속 감시해. 혹시 아버지한테 내 얘기를 하지는 않는지 확인하고.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간 후 강태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지훈이 그 바보 같은 놈. 자기가 영웅인 줄 알았나 본데 결국 개죽음이잖아. 나는 살아남았고 앞으로도 잘 살 거야. 그의 눈에는 탐욕과 오만함만이 가득했습니다. 동생의 죽음도 수십 명의 희생자도 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것을 지키는 것, 더 많은 것을 차지하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강도연 회장은 서재에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최근 큰아들 강태준의 태도가 너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수진과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이 너무나 냉정하고 적대적이었죠. 아들이 원래 차갑기는 했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그날 오후 강도연 회장은 회사 감사팀장의 긴급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팀장은 무거운 표정으로 서재에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중대한 사안을 보고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인가? 5년 전 고속도로 사고건을 재조사하던 중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감사팀장이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강도연 회장은 서류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그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이게 사실인가? 네, 확실합니다. 사고 차량 중 한 대의 브레이크에서 조작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해당 부품을 납품한 곳은 정호산업입니다. 강도연 회장은 정호산업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연그룹의 협력업체 중 하나였죠. 정호산업은 당시 부품 결함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은폐하고 납품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팀장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시 정호산업을 관리하던 담당자는 강태준 상무님이었습니다. 상무님께서 품질검사 서류를 조작해서 통과시켰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강도연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호산업에서 상무님께 입금된 금액 내역입니다. 상당한 액수의 리베이트를 받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태준이가 강도연 회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감사팀장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고 조사 당시에도 이 의혹이 제기됐지만 누군가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호산업 전 직원의 제보로 숨겨졌던 자료들이 발견됐습니다.
강도연 회장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큰아들이 불량 부품 납품을 묵인했고 그 부품이 대형 사고를 일으켰고 그 사고로 막내 아들이 죽었다는 것. 이 모든 게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태준이를, 당장 태준이를 불러. 강도연 회장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감사팀장은 고개를 숙이고 서재를 나갔습니다. 1시간 후 강태준이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오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이게 무슨 짓이냐? 강도연 회장이 서류를 강태준에게 던졌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강태준은 서류를 주워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내가 정호산업의 불량 부품 납품을 묵인했다는 증거다. 리베이트까지 받았더구나. 내 동생이 죽은 그 사고가 내가 방치한 결함 때문에 일어난 거였어. 강도연 회장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몰랐어요. 정호산업이 저를 속인 겁니다. 거짓말하지 마. 증거가 다 있어. 내가 품질 검사 서류를 조작했다는 것도 돈을 받았다는 것도 그건 업계 관행이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합니다. 강태준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고는 제 탓이 아닙니다. 비가 와서 그런 거잖아요. 날씨 탓이에요. 뭐라고? 강도연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너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내 탓이 아니라고? 맞습니다. 그리고 지훈이도 문제예요. 자기가 영웅인 줄 알고 남 구하겠다고 나섰잖아요. 가만히 있었으면 안 죽었을 겁니다. 그 말에 강도연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강태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나쁜 놈, 내 동생을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내가 저지른 일 때문에 2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어. 그 중에는 내 동생도 있었고. 손 놓으세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강태준은 끝까지 발버둥쳤습니다. 강도연 회장은 아들을 밀쳐냈습니다. 너는 회사의 이익을 지키려다 내 동생을 죽였어. 강도연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니, 회사의 이익도 아니었지. 내 주머니를 채우려다 동생을 죽인 거야. 내 탐욕이 지훈이를 죽인 거란 말이야. 제 탐욕이요? 아버지야말로 평생 탐욕스럽게 사셨잖아요. 저는 아버지를 닮은 것뿐이에요. 강태준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키우셨잖아요. 돈이 최고라고, 이기는 게 최고라고. 저는 아버지 말씀대로 산 겁니다. 그 말에 강도연 회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그렇게 살았고 아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막내 지훈이는 달랐습니다. 지훈이는 자신과 다른 길을 택했고 올바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지훈이처럼 되길 바랐어. 강도연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잘못 살아온 걸 너는 반복하지 않길 바랐단 말이야. 하지만 너는 나보다 더 나쁜 놈이 됐어. 나쁜 놈이요? 저는 현실적인 사람일 뿐입니다. 지훈이처럼 착한 척하다가 개죽음 당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나가. 당장 내 앞에서 꺼져. 강도연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강태준은 비웃으며 서재를 나가려다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아버지, 이 일을 공개하시면 회사가 망합니다. 주가가 폭락할 거예요. 그래도 하시겠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 너는 내가 저지른 죗값을 치러야 해. 죗값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절대 인정 안 합니다. 강태준은 그렇게 말하고
서재를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강도연 회장은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지훈아, 미안하다. 아빠가 형을 잘못 키웠어. 내가 그런 형 때문에 죽었구나. 강도연 회장은 책상 위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윤정이가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복도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강도연 회장은 아내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윤정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태준이가 지훈이를. 그래요. 태준이 때문에 지훈이가 죽은 거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 위에 다른 아들이 저지른 죄악까지 알게 된 고통이 너무 컸습니다. 그날 밤 강도연 회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재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책상 위에는 강태준의 비리를 증명하는 서류들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이수진과 지훈이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강도연 회장은 평생 수많은 어려운 결정을 내려왔습니다. 사업상의 중대한 선택들, 수천 명의 직원들의 운명이 걸린 결정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 힘든 결정은 없었습니다. 자신의 피를 나눈 아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5시 강도연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오게. 급한 일이 있네. 1시간 후 비서실장과 법무팀장이 회장의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강도연 회장은 그들에게 모든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게. 회장님, 이건 상무님에 관한. 알고 있네. 내 아들이지. 하지만 법 앞에서는 예외가 없어야 해. 법무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 일이 알려지면 회사에 큰 타격이 올 것입니다. 주가가 폭락할 수도 있고 회사 이미지에도. 그것도 알고 있네. 강도연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옳은 일이야. 내 아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2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어. 내 막내 아들도 그 중 하나였고, 이걸 덮는다면 나는 그 희생자들과 유족들을 또 한 번 죽이는 거야. 오전 10시 강도연 회장은 직접 검찰청을 찾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고발장과 모든 증거 자료가 들려 있었습니다. 언론들이 벌써 소문을 듣고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이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큰아드님을 고발하신다는 게 사실입니까? 5년 전 사고와 관련이 있습니까? 강도연 회장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검찰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검사들 앞에서 그는 차분하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제 아들 강태준이 불량 부품 납품을 묵인하고 리베이트를 받았습니다. 그 부품의 결함이 5년 전 대형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내 아들을 죽인 건 내 탐욕이다. 그 죄를 세상이 심판하게 하겠다. 강도연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검찰은 강태준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강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분노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날 고발했어?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태준은 비웃었습니다. 좋아.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변호사를 불러. 최고의 변호사를 구해서 이 일을 무마시킬 거야.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며칠 후 검찰은 강태준을 구속영장으로 소환했습니다. 강태준이 회사를 나서자 수십 대의 카메라가 그를 향했습니다. 상무님,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유족들에게 할 말씀이 있으십니까? 강태준은 고개를 숙이고 검찰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하려는 순간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아버지 강도연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태준은 창문을 내리고 소리쳤습니다. 난 가족을 지키려 했다고, 회사를 지키려 했다고. 강도연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태준은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잖아. 돈이 최고라고, 이기는 게 최고라고 가르친 건 아버지잖아. 차가 출발했습니다. 강태준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강도연 회장은 그 자리에 서서 차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래, 내가 나처럼 되지 않길 바랐는데. 강도연 회장은 무너진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윤정이가 남편의 곁으로 다가와 팔짱을 꼈습니다. 당신은 옳은 일을 하신 겁니다. 하지만 내 아들이요. 내가 키운 아들이 당신 탓이 아닙니다. 태준이가 선택한 길입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어와 낙엽을 날렸습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바뀌고 있었지만 이 노부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강도연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가 몰려들었습니다. 강도연 회장은 단상에 올라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5년 전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참혹한 사고로 22명의 소중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이 다치셨습니다. 그 사고의 원인이 우리 도연그룹 계열사의 불량 부품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더욱 참담한 것은 이 일이 제 아들의 탐욕에서 비롯됐다는 점입니다. 제가 아들을 잘못 키웠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강도연 회장은 다시 한번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희생자분들과 유족분들께 어떤 말씀으로도 용서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희생자분들께 최대한의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치신 분들의 치료비는 물론 유족분들의 생활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회장님의 둘째 아드님도 그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어떤 심경이신지. 강도연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 아들 지훈이도 그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훈이는 다른 사람을 구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 한 아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다른 아들이 희생됐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저는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 것입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강도연 회장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제 전 재산을 이 일에 쓰겠습니다. 희생자 유족분들을 위한 재단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도연그룹의 모든 협력업체에 대한 품질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강도연 회장은 하나하나 유족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어떤 유족은 그를 용서했고 어떤 유족은 돌을 던졌습니다. 강도연 회장은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한 달 후 강도연 회장은 생명나눔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사고 희생자 유족들을 위한 재단이었습니다. 재단은 유족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자녀들의 교육을 책임지며 심리치료까지 제공했습니다. 이수진도 재단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거절했지만 강도연 회장이 설득했습니다. 이건 자선이 아닙니다. 제가 져야 할 책임입니다. 수진 씨와 아이들도 그 사고의 피해자입니다. 받아주십시오. 이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단은 새쌍둥이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지원했고 이수진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강태준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서 강태준은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법원은 강태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안전을 무시했고 그 결과 수십 명의 목숨이 희생됐습니다. 특히 자신의 친동생까지 희생시킨 점을 감안하여 무겁게 처벌합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방청석에서 유족들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강도연 회장과 윤정희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태준이 법정을 나서면서 아버지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강도연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강도연 회장은 윤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내가 제대로 된 아버지였다면 태준이가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텐데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남은 생명들을 지키는 것뿐입니다. 윤정희의 말에 강도연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차에 올라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묘지에 들렀습니다. 지훈이의 묘 앞에 섰습니다. 지훈아, 아빠가 형을 처벌했다. 내가 원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옳은 일이었어. 강도연 회장은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이제 내가 지킨 생명들을 돌볼 거야. 그게 아빠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야. 바람이 불어와 국화꽃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지훈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강도연 회장과 윤정희는 한참을 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묘지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두 노인은 천천히 일어나 묘지를 떠났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날이 올 것이고 그들은 지훈이가 지킨 생명들과 함께 그날을 살아갈 것입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어느 화창한 날 강도연 회장과 윤정희는 넓은 정원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지훈이가 세상을 떠난 지 꼭 1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아들을 향한 그리움은 여전했습니다. 여보, 아이들이 곧 올 거예요. 윤정희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강도연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쌍둥이는 이제 10살이 되었고 무럭무럭 자라 건강한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할인이가 가장 먼저 달려왔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 된 할인이는 활발하고 명랑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뒤따라 하준이와 하연이도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아이들은 윤정희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윤정희는 아이들을 한 명씩 안아주며 뺨에 뽀뽀를 했습니다. 우리 할인이, 하준이, 하연이 많이 컸네. 엄마는? 엄마는 차에서 짐 내리고 계세요. 하준이가 대답했습니다. 이수진이 가방을 들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녀도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의 지친 모습은 사라지고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왔나, 수진아? 어서 들어와 앉아라. 강도연 회장이 따뜻하게 맞았습니다. 지난 5년간 이수진과 아이들은 강도연 회장 부부의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냈고 명절에는 함께 차례를 지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우리 어디 가요? 하연이가 할아버지 무릎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강도연 회장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천사 아저씨 보러 갈까?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천사 아저씨는 아이들이 강지훈을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을 지켜준 은인을 천사처럼 여겼습니다. 좋아요. 천사 아저씨한테 인사드려야죠. 1시간 후 5식구는 묘지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준비해온 꽃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린이는 노란 장미를, 하준이는 하얀 국화를, 하연이는 분홍색 카네이션을 들고 있었습니다. 묘지에 도착하자 아이들은 조용히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10살이 된 아이들은 이제 그날의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사 아저씨, 우리 왔어요. 하린이가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랐어요. 하준이도 꽃을 놓으며 덧붙였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착한 아이가 될게요. 하연이가 약속했습니다. 강도연 회장과 윤정희 그리고 이수진도 함께 절을 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꽃들을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지훈아, 내가 지킨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단다. 윤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린이는 그림을 잘 그려. 학교에서 상도 받았어. 하준이는 공부를 잘하고 하연이는 피아노를 배우고 있단다. 모두 건강하고 착하게 자라고 있어. 강도연 회장도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 형은 제대로 된 벌을 받았다. 이제 감옥에서 삶을 되돌아보고 있을 거야. 아빠는 내가 지킨 생명들을 끝까지 지킬 거야. 하준이가 할아버지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천사 아저씨도 하늘에서 보고 있겠죠? 그 말에 강도연 회장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래, 보고 있을 거야. 강도연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웃을 때마다 아저씨는 기뻐할 거야. 너희가 착하게 자랄 때마다 아저씨는 행복해 할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도 건강하게, 밝게 자라렴. 하린이와 하연이도 할아버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세 아이는 할아버지를 안았고 할머니와 엄마도 함께 둘러섰습니다. 5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해가 높이 떠올라 묘지를 따뜻하게 비췄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꽃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엄마, 천사 아저씨가 우리를 지켜줘서 정말 고마워요. 하연이가 이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수진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말 고마운 분이지. 그분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기 없었을 거야. 그럼 우리가 천사 아저씨처럼 착한 사람이 되면 아저씨가 기뻐하실까요? 하준이가 물었습니다. 윤정이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너희가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면 천사 아저씨가 가장 기뻐하실 거야. 아이들은 다시 한번 묘 앞에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손을 잡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따뜻한 노래였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묘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도연 회장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10년 전 아들을 잃었을 때는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고 삶의 의미를 잃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들이 남긴 생명들이 이렇게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내가 옳았어.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는 게 옳았어. 내 희생이 이 아이들을 살렸고 이 아이들이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를 줬어. 강도연 회장은 마음속으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묘지를 떠나며 아이들은 뒤돌아봤습니다. 천사 아저씨,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아이들의 목소리는 밝고 경쾌했습니다. 강도연 회장과 윤정희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수진이 뒤따랐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수진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가 고마워해야지. 강도연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있어서 우리가 다시 살 수 있었어. 지훈이가 너희를 우리에게 보내준 거야. 다섯 식구는 차에 올라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아이들은 제잘제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학교에서 배운 것들, 친구들과의 추억. 아이들의 목소리는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다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윤정이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에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은 맛있게 밥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더 먹을래요. 저녁을 먹고 나서 아이들은 정원에서 뛰어놀았습니다. 강도연 회장과 윤정이는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여보, 우리 참 복받았어요. 윤정이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이가 이런 선물을 남겨줬으니까요. 그래요. 우리 지훈이가 진짜 천사였어. 두 사람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린이, 하준이, 하연이. 세 아이는 지훈이가 목숨을 걸고 지킨 생명들이었습니다. 그 생명들이 이렇게 밝게 웃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아이들이 잠들자 강도연 회장은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10년 전 이수진이 건넨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이수진과 희미하게 비친 지훈이의 모습. 강도연 회장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지훈아, 아빠가 약속 지켰어. 내가 지킨 생명들을 우리가 잘 돌보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야.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유난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도연 회장은 그 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기 내가 있구나. 우리를 지켜보고 있구나. 다음 날 아침 5식구는 다시 묘지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였습니다. 묘 앞에는 어제 놓았던 꽃들이 여전히 싱싱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봄볕이 꽃잎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강도연 회장은 무릎을 꿇고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지훈아, 내 덕분에 우리가 다시 살 수 있었어. 고맙다, 아들아. 윤정이도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훈아, 엄마도 고마워. 내가 남긴 선물들 덕분에 엄마가 다시 웃을 수 있었어. 이수진과 아이들도 함께 절을 했습니다. 하린이, 하준이, 하연이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천사 아저씨, 우리 정말 고마워요. 우리도 아저씨처럼 착한 사람이 될게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국화꽃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마치 지훈이가 대답하는 것처럼, 마치 지훈이가 미소 짓는 것처럼 한 생명의 희생은 내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들은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강지훈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랑은 여전히 이곳에서 숨쉬고 있었습니다. 묘비 위의 국화꽃이 햇살을 받아 더욱 환하게 빛났습니다.